15세기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 잉카, 인구 1200만, 영토 1만 킬로미터, 도로망만으로도 안데스를 가로질렀다. 황제는 신의 후손이라 불렸고 백성은 그를 태양의 자식으로 섬겼다. 감자 200종, 옥수수 30종, 굶주리는 자가 없었다. 황금은 신의 땀, 은은 달의 눈물. 그들에게 황금은 화폐가 아니었다. 제국의 끝과 끝을 6일 만에 달렸다. 1만 킬로미터의 돌길. 잉카 제국은 완벽했다. 그러나 1532년 어느 날 수평선 너머에서 168명의 침입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편에 계속 1만 킬로미터 제국 잉카. 그러나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도착했다. 피사로 168명, 화승총 12자루, 말 27마리. 그게 전부였다. 황제 아타왈파는 6,000명의 비무장 호위대와 함께 이들을 만나러 갔다. 평화로운 만남이었다. 그러나 단 30분 만에 광장은 지옥이 됐다. 황제는 포로가 됐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됐다. 방 하나를 황금으로 가득 채우면 황제를 풀어주겠다. 잉카는 그렇게 했다. 약속의 2배의 황금을 채웠다. 그러나 황제는 돌아오지 못했다. 마지막 황제의 죽음, 그리고 사라진 황금. 다음 편에서 진실이 풀린다. 황금은 다 줬다. 그러나 황제 아타왈파는 1533년 처형됐다. 제국의 신은 그렇게 인간이 됐다. 하지만 잉카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망명도시 빌카밤바. 1572년 마지막 황제 투팍 아마루마저 처형되며 잉카는 진짜 종말을 맞았다. 그리고 도시들은 정글에 삼켜졌다. 잊혀진 채로. 기록된 잉카 황금의 99%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빌카밤바는 1911년에야 발견됐다. 다른 도시들은 아직도 정글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들. 당신은 어떻게 추측하시나요? 구독하고 다음 역사 크메르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크메르 제국 1. 부사라진 왕국의 흔적. 캄보디아의 밀림 깊은 곳. 거대한 돌의 도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로 불리는 사원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12세기 초 크메르의 왕 수리아바르만 2세는 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사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하나는 멀리서 옮겨졌고 수많은 장인과 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곳에 매달렸습니다. 벽에는 신화가 새겨졌고 탑은 하늘을 향해 솟았습니다. 이 사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 종교, 그리고 제국의 기술력이 모두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왜 훗날 이 도시를 떠나야 했을까요? 다음 편 100만 명이 살던 도시 크메르 제국 2부 거대한 앙코르와트는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크메르 제국의 진짜 힘은 그 사원 밖에 있었습니다. 앙코르. 이 도시는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였습니다. 학자들은 전성기 앙코르 권역에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유럽의 많은 도시보다 컸고 그 규모는 오늘날에도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크메르인들은 밀림 한가운데 거대한 저수지와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저장했고 가뭄이 오면 그물로 논과 도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2세기 말 자야바르만 7세는
앙코르톰과 바이온 사원을 세웠습니다. 바이온의 얼굴탑들은 왕과 신, 그리고 제국의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도시는 15세기가 되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앙코르를 떠났습니다. 다음 편, 밀림에 덮인 비극. 크메르 제국 3부, 밀림 속 앙코르, 거대한 사원, 완벽한 수로, 그리고 100만 명에 가까운 도시. 그런데 앙코르는 버려졌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후 변화를 말합니다. 긴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앙코르의 복잡한 수로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전쟁입니다. 주변 세력의 침략, 왕권 다툼, 그리고 무역 중심지의 이동이 도시의 힘을 천천히 빼앗았다는 설명입니다. 무엇이 진짜 이유였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궁전과 사원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밀림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나무 뿌리는 돌담을 감쌌고 덩굴은 탑과 회랑을 삼켰습니다. 19세기 서구 탐험가들이 이곳을 다시 세상에 알렸을 때 앙코르 와트는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여전히 제국처럼 서 있었습니다. 다음 편, 아틀란티스는 실화였을까? 시즌 1 세계사 미스터리. 오늘의 제국은 아틀란티스입니다. 대서양 어딘가 하루 만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아틀란티스. 플라톤이 직접 기록한 전설의 제국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섬을 다스렸다고. 도시는 세 겹의 운하와 두 겹의 땅이 완벽한 동심원을 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안쪽 언덕 위에는 황금 지붕에 거대한 신전이 서 있었고, 도시 외벽은 오리할콘이라는 붉은 빛의 금속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흰 옷을 입은 시민들과 바다의 사제들이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도시는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다 위 하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 1200척의 함대. 아틀란티스 2부 신화 속의 도시. 아틀란티스는 신화 속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묘사한 그 규모는 오늘날 우리도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의 항구에는 1200척이 넘는 전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세 겹의 운하는 항구와 중앙신전을 이어 도시 어디든 배로 갈 수 있었고, 운하 양쪽에는 오리할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 너머에는 끝없는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질서정연한 격자무늬의 농경지, 광해 수로, 그리고 일하는 코끼리들. 산속 깊은 곳에서는 오리할콘 광맥이 채굴됐고, 그 금속은 다시 도시 외벽과 신전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이미 지중해를 호령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들은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다음 편, 하루 만에 침몰. 아틀란티스 3부, 빛나는 오리할콘. 그리고 하룻밤, 플라톤은 말합니다. 신들은 회의를 열었고 아틀란티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섬을 흔들었습니다. 오리할콘 외벽은 갈라졌고 신전은 기울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거대한 해일이 다가왔습니다. 파도의 벽은 중앙신전보다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플라톤의 표현 그대로 단 하룻밤과 하루낮 사이에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건과 연결합니다. 기원전 16세기경 에게해의 산토리니 화산이 폭발하면서 미노아 문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화산섬, 원형 칼데라, 그리고 사라진 해양 제국.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모티프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음 내용. 이스터 섬의 거대한 석상은 누가 왜 세웠을까?